이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사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달러의 유통에 문제가 생기는 데 봉착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보다도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금리 상승은 미국 달러의 강달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강달러 현상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고생을 했는데 우선은 개발도상국들이 외환위기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도 마이너스 기준금리와 통화팽창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리스크가 더 올라갑니다. 중국도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헐어서 시장 개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위안화와 동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원화도 중국의 위안화 못지않게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은 결국 각국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달러로 자국의 외환시장을 방어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제시장의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제시장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그 하위 시장인 회사채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 경색을 앓을 우려가 더 커집니다. 자, 여기서 우선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책이 안 보일 정도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위험합니다. 우선 일본의 통화팽창 정책은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이 이렇게 긴축 기조로 금리를 올리고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양적 기축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정반대의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어서 즉 YCC 수익률 곡선 통제를 함으로써 무제한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통화를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일본 중앙은행이 이렇게 국채를 지속적으로 삼으로써 지난 10년간 중앙은행이 매입한 국채의 양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40% 이상을 10년 동안 사들임으로써 지금은 전체 국채 비중의 50% 이상을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들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짐으로써 지난해에 일본 중앙은행이 사들인 국채 양이 111조에 해당함으로써 역대 최대의 물량을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달에는 자그마치 한 달 사이에 24조엔 가까운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월 단위 매입에서 역대 최대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일본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있는 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매입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 이러한 매도세는 일본 국민들 혹은 일본의 연구기금이나 펀드들, 일본의 어떤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헤지펀드들이 이 일본 국채 매도에 가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일본 국채 보유 비중이 지난 10년간 10%에서 50%로 넘었다고 그러는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총 액수보다도 더 많은 109%를 일본 중앙은행이 사들였습니다. 어떻게 발행한 국채보다 더 많은 수량을 사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헤지펀드가 관여하고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기관에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헤지펀드들이 빌려가지고 다시 팔므로써 실제 물량인 100%보다도 더 많은 장부상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10년물 국채의 비중이 지금 1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통합 팽창 정책만 쓸 뿐만 아니라 재정 팽창 정책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거의 한 40% 가까이 납니다. 즉 일본은 연간 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15조 엔인데 세입은 한 67조 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조 엔이 넘는 국채를 찍어내므로써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즉 통합 팽창으로 유동성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부도 세입보다 많은 세출을 씀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고 있음으로써 즉 이 얘기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이제 가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던 나라인데 일본 스스로가 이 디플레이션에 탈출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채택함으로써 이렇게 통합 팽창과 재정 팽창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디플레이션에 탈출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바꿔보자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들이 소원한 대로 시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 2% 정도에서 적당한 선에서 잡히지 않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1월 인플레이션이 4.3%에 달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함으로써 앞으로도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사실상 세계 최대입니다. GDP 대비 지금 263% 금액으로는 1,000조 엔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난해 세출이 107조 엔에 달했는데 그중 이 부채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25%를 이렇게 이자와 원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규모가 65조 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예산 충당을 위해서 신규로 국채 발행액을 42조 엔을 더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지금의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속사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예산의 4분의 1을 이렇게 이자 갖고 원금 갚는 데 쓰고 있는데 만약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만큼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일본의 세입 구조로는 이러한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보유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9%를 상회한다는 것은 즉 그만큼 공매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헤지펀드들이 국채를 빌려서 시중에 공매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 가져가고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왜곡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즉 국채 8년물과 9년물의 금리가 오히려 10년물 금리보다도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지금도 YCC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0.5% 이상 튀어오르면 그걸 무제한 사고 있습니다만 그와 달리 8년물과 9년물은 YCC 정책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상회함으로써 시장이 이러한 왜곡 현상, 즉 밑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폭발해서 분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림은 그간 일본 국채의 보유 비중인데 2003년 3월까지만 해도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보유 비중은 13%에 불과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9월 달에 45조 엔이었다가 지금은 50조 엔을 돌파해서 50%를 돌파해서 일본 국채의 과반수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언제까지 지금의 YCC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4월 달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는
그 이후에 아마 일본이 더 이상 YCC를 끌고 가지 못하고 그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어쩌면 그 이전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이전이라도 이 YCC, 즉 인위적으로 금리를 억누르는 이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YCC를 쓰지 못해서 금리가 지금의 0.5%가 아닌 1% 이상으로 치솟게 되면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로 끝이는 게 아니라 세계 국채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으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일본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의 미국 국채를 1조 원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환방어나 비상 상황에 쓰기 위해서 아마 상황이 힘들어지면 이 미국 국채를 내답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이 또 공급 과잉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의 금리도 끌어올려가지고 작은 경색을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예측은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일본은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거의 한 10조 달러에 이르는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5조 7천억 달러가 되고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한 3조 7천억 달러가 됩니다. 일본이 최근 들어서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또 이렇게 엔화가 치솟고 금융 상황이 악화되면은 이러한 해외 자산을 처분하고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그간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외에 나가 있던 이러한 해외 자산들이 일본 국내로 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각국의 시장에서 채권과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이 일본 국내로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외환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 자산도 그들의 국경 밖으로 탈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달러당 6.3 위안에서 거의 7.3 위안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는 통에 이때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시 환율이 치솟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위안은 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걸 포치라고 부르는데 7위안이 넘으면 중국 정부도 환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율 방어에 나선다는 얘기는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매도해서 달러를 마련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결국은 미국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 시장을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미 국채를 사지 않고 심지어는 갖고 있는 국채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 중에서 달러 자산 비중이 그간 70%에서 2020년에는 59%로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금은 더 빨라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밑에 그래프는 지난해 상반기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 국채를 내답한 그 매도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달러의 해외 유통에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달러는 해외 수요가 있어서 해외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 갖고 있다거나 해외 기업들이 달러를 부채를 인수한다거나 함으로써 달러가 세계로 퍼져나갔었는데, 이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달러의 유통에 문제가 생기는 데 봉착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보다도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가까이로 보면은 미국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다른 나라의 국채 금리 상승과 더불어 회사채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그것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승시켜서 부동산의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유통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자초하지 않고 상황 반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자국의 국채시장의 붕괴를 그대로 놔두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과 같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국채시장에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서면은 인플레를 잡는 것보다 국채시장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긴축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모론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긴축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발표하면서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를 유도하는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간 이렇게 국채시장을 흔들 정도로 인기 없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크게 음모론적인 자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발 금융 위기 같은 게 일어나면 거기에 미국이 살짝 거들기만 하더라도 세계가 외환 위기에 휩싸이면서 달러 수요는 급격하게 폭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이 가져오는 이런 리스크가 커지는 불안 요소도 있지만 이렇게 미국 국제시장이 공경에 빠지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기 때문에 상황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유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